이정재랑 조정석 씨랑 공통점이 있네요. 사주를 보니. 이정재 씨는 갑인년도에 태어났고 월이 수월이고 조정석 씨는 경신년에 태어났고 월이 자네. 음. 사실 이걸 딱 봤을 때 형편이 무조건 어렵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갑인년도에 그렇게 수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집이 안 좋다 이런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경신년도에 태어나서 자월에 태어나가지고 당신 집안이 어렵다 뭐 이게 다 맞지를 않거든. 음, 다만 여기서 이제 그걸 뭐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면 부모님들이 또는 집안의 어른이 어,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부채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망했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또 아니면은 그냥 조상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렵게 살 수가 있죠.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사업이나 장사나 이런 거에 또는 사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.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부모님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 수밖에 없죠. 또는 그것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죠.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혼자가 되셨다든지 그러면서 뭐 내가 맡겨져서 켜야 된다든지 이런 예들도 어렸을 때 형편을 어렵게 하는 예들 중에 하나죠. 일단 뭐 조정석 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주는 안 적어놨지만 어, 보셨다시피 출연 작품을 보게 되면 2012년에 솔직히 건축학 결혼으로 확 이미지가 알려졌다고 생각을 해요.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드라마는 2011년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공연 같은 경우는 2004년 배우를 하시다 공연 배우를 하시다가 넘어오신 거죠. 그게 이제 보면은 23대원에서 다 일어난 거거든요. 신묘 대원에서 다 일어난 건데 여기서 뭐 여기 그런 얘들이 있을 수 있죠. 사주를 적기는 해야 되겠네. 적기는 해야 되겠네. 이렇게 적었다고 치고 이분이 이제 일적으로 진치가 된 거는 전부 23대원, 신묘대원에서 시작이 됐죠. 음, 여기서 시작을 했고 그럼 보통 이제 있는 게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묘신, 광기, 잠욕파, 묘유충 뭐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는데 너무 가까이 붙으니까 이제 안 나오는 모양인데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하면 되고 딱히 내 얼굴 필요 없잖아요. 뭐가 필요해? 요 사주에 신묘가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굳이 우리가 따져서 본다면은 개수에서 갑을 다음 거 수레가 공망이고 또 경신에서는 경, 신, 어, 신묘 그 다음에 임수, 계해 하면은 자축이 공망이겠죠? 영공망이 여러분들이 공망이란 단어를 좋아하니까 제가 설명을 또 드리는 거고 사실 공망의 역할은 별다른 게 없어요. 그냥 그거에 잘 쓸 수 있다. 일단 고쳐 써야 된다. 이런 것밖에 없는데
고쳤어야 되냐? 내가 그걸 아예 이제 사용을 안 해야 하는 게 좋으냐? 그냥 그게 다거든요. 공망이라는 게.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영공망에서는 이제 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시작을 했죠. 그럼 고쳐서 쓰란 거예요. 조상이 말하기. 아, 너는 사회를 네가 한번 고쳐서 써야 된다. 그럼 이게 고쳐서 쓴다는 게 뭘까요? 내가 가려고 하는 진로를 고쳐서 내가 가고 싶은, 그러니까 기존에 가던 진로 말고 한번 뒤바꿔서 가면 된다 소리예요. 내가 뭐 학교 다닐 때는 어떤 진로로 가고 싶었는데 그걸 이제 20살이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이런 직업으로 또 바꿔서 가야 되겠다. 그냥 그렇게 바꿔서 가면 돼요. 그게 다야. 뭐 비어 있다더니 뭐 구멍이 나서 뭐 다 없어진다더니 뭐 그런 말 뭐 믿고 싶으면 믿으셔도 되고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. 그렇게 볼 때 일단은 대운 지지에 거서 지지에 오는 것들은 뭐 공망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. 없는 상태고 뭐 첫 번째 공망이 뭐 기축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다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건 없죠. 그래서 일단 신묘대운에서 이분이 하나 둘씩 해나가서 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러면 이 사주에서 신금이라는 건 편인이 왔고 또 지지의 신묘에서 묘는 식신이 왔죠. 편인 식신이 같이 왔어요. 그러면서 이 사주에서는 뭐 밑에 지지가 많이 이제 박는다고 보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누구나 3, 4대운에 거의 대부분의 사주는요. 3, 4대운에 파가 와요. 누구나.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. 근데 파가 왔다는 건 말 그대로 뭐 깨졌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상관은 없는데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내 사회가 나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기 힘드니까 좋은 어른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더 좋으실 거예요. 그래서 뭐 이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3, 4대운에 파가 들어왔다 이러면 그냥 내 사회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어른들과 관계를 하세요. 좋은 윗사람들과.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기회도 끌어주고 일도 내주고 이뻐도 해주고 그렇게 됩니다.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그냥 깍듯하게 잘 모시면 돼요. 어른들한테 잘하고. 그것만 하면은 그게 다 되는 거거든요.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. 내가 뭔가를 뭐 돈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, 뭐, 노동력이 들어간다. 뭐, 그거는, 뭐, 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테이크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.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에서도 충분히 뭐 3, 4대운에 월지랑 파는 올 수 있지만, 그 파라는 게 반드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. 그냥 내가 상사들, 위의 사람들, 그 다음에 뭐 부모님들, 이런 사람들하고만 관계만 좋아져도 충분하다. 그렇게만 돼도 그분들이 내 인생을 이제 책임져 주려고 노력도 하고, 또 잘 이끌려고도 노력도 하시기 때문에, 물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뭐, 당연히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그 어른들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. 당연한 거지. 뭐든지 간에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.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고, 직장 상사와도 마찬가지고, 혹은 내가 어디 뭐 배우러 가서 선생님과도 마찬가지죠. 근데 그게 내가 아직 젊은 상태고, 없는 걸 알기 때문에, 어른들은 당연히 젊은 애들이 없고 가난한 거 알잖아요. 그러니 어떻게 뭘 보겠어요? 얘가 정말로 나를 믿고 따를 사람인지, 그러니까 신뢰관계, 신의관계가 형성이 될 건지, 그 다음에 내가 얘를 맡아서 키우더라도 내 인생에 오점이 되지 않을 건지,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겠죠. 어른들이 생각하는 건 다 그런 부분이겠죠. 그럼 거기에서 내가 충족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. 내가 그냥 열심히 살고, 잘 사는 모습 보이고, 건실하게 살고, 그 다음에 올바른 정신에, 올바른 육체를 해서 살고, 그러면 되는 거죠. 그건 뭐가 어려워.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. 돈으로 시작되는 관계라는 건 그건 신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어른들과 아무리 뭐 젊은 사이라고 해도 자기가 이제 그 뭐 조교가 됐는데 뭐 교수님이
이런저런 이유로 월급을 뭐 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뭐 경조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임 비용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돈으로 시작된 관계잖아요. 그건 나를 보호해줄 생각이 없는 거야. 나를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럴 생각이 없는 거지. 그런 관계라면 내가 청산을 하는 게 맞죠. 젊은 분들이라면. 음. 그게 이제 파에서 잘못 시작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. 아, 내가 올바르게 받아야 될 것들도 착취나 약탈이나 나눠야 돼서 내가 없는 형편에서 더 어렵게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게 파야. 알고 보면.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좋은 어른을 만나게 되면 내가 거기 뒤에서 기대서 풍파를 다 맞고 살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금전적으로 시작된 관계나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잘해봐야 저 사람은 나를 그냥 돈으로 봐요. 그러면 당연히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의 돈 나올 구석으로 보는 거니까. 그게 올바른 관계가 될 수도 없고, 또 그 사람이 책임져 주는, 그런 것도 당연히 없겠죠. 왜냐면 누가 또 와도 나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되니까.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짓인 거예요. 그럴 경우에는 파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. 똑같이 운이 파가 왔더라도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에 따라 다 다릅니다. 파가 좋게 작용할 때도 있고, 파가 나쁘게 작용할 때도 있고, 그게 대부분은 근데 금전적인 요인으로 파가 나쁘게 작용을 해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돈 하는 사람들과는 안 만나는 게 좋죠. 파운이 들어왔을 때는. 내 부모도 만약에 계속 나보고 돈 그래요. 돈 내놔라, 알바해서 돈 벌어라, 뭐 학교 네가 알아서 장학금이든 뭘 해서 나가라, 자꾸 돈 이야기를 해. 그러면 내가 부모한테서 어, 비나 바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야. 그건 내 관계에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진 운에서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운인 거지. 그러면 내가 빠르게 뭐 부모한테도 독립을 하든 아니면 기대치를 접든 뭘 하든 내 삶에서 떨어뜨려야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 시기를 참고 견딘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안 아파할 리가 없어요. 나중에 가면 그게 다 전부 다 한으로 매여 있어. 한으로.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겠죠. 부모만 보면은 열받고 내 인생 망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. 또 사회생활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. 내가 올바른 어른을 만나지 못했어. 그럼 내가 사회가 무섭겠죠. 두렵고 무섭고 사회생활 하는 것 자체가 싫어지고 그 피해는 나한테밖에 안 오는 거야. 그 사람한테는 피해가 없지. 내가 뭐 소송할 것도 아니고. 보통 소송까지 잘 안 가니까. 나만 꼬이는 거야. 내가 그런 관계들을 멀리 하지 않으면 내 인생만 불행해져요. 근데 그걸 누굴 탓할 거야? 그 사람 탓을 한들, 뭐 그 사람이 벌을 받아요? 없잖아. 그러니 내가 피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조정석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 23살에 신묘대운이 들어왔고 자묘가 파가 되지만 좋은 어른을 만났을 거다. 좋은 어른을. 자기를 잘 이끌어주고 또 자기가 어른들을 잘 모셨을 것이고 그렇게 해나갔을 거다.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윗사람들은 내 말을 잘 따라주고 좋은 새싹이나 제목이 보이면 당연히 이끌어 가려고 들어요. 당연하지. 왜냐하면 내 라인을 태워야 되는데. 제가 잘 되면 나도 성공하는데. 그렇게 되는 거거든.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당연히 내가 뭔가, 그러니까 그 어른 같은 경우도 나랑 아는 친한 사람이 뭔가 일을 해. 그럼 얘부터 소개를 해주겠죠. 당연히. 이야기를 먼저 해주죠. 또, 이 조정석 씨라는 사람이 또 거기에서 충족되게끔, 소개는 해줄 수 있지만 되는 건 자기 노력이잖아. 그러니 그런 것들도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실력이나 인성도 갖추고 있었겠죠. 그러니 뭐든지 간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.
그리고 뭐 지금 대원에서 임진에 들어온 건 뭐 현재 안정적으로 살고 있으니까. 임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뭐 자기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,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이제 슬슬 이번 대운에 들어오게 되면 일을 줄이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그럴 때가 있죠, 사람이. 너무 달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번아웃이 된 경우들이 있어요. 요게 요 대운 33 대운에 들어온 임진이라는 게 충분히 번아웃이 올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그냥 계속 달린다.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가 있죠. 정신적, 정서적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뭐 강박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찾아올 수 있죠. 그러니 이 시기에는 차라리 좀 널널하게 일도 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아요. 굳이 뭐 여러 가지 내가 이거 반드시 다 해야 되겠다. 뭐 일 들어오면 다 해야지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천천히 어, 자기 정신과 육체적인 건강을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관리가 필요하죠. 아니면은 내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게 되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보다는 내가 천천히 조절을 하면서 롱런할 수 있도록 길게 보고 갈 수 있도록 스스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. 조정석 씨의 경우는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네요. 이번에 대운이 바뀌었네요. 그죠? 계사로 바뀌었네. 계사로 바뀌었으면 뭐 여기에서는 개인 사적인 일이겠죠. 개인 사적인 일. 그 아내와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. 음. 뭐 대부분이 이제 본인들이 궁금해하는 거야. 뭐 남의 사주보다는 자기한테 어떻게든 적용을 할 수 없냐 그런 게 궁금하겠죠. 당연해요. 새로운 공부를 배우는 거니까. 일단 기본적으로 뭐 개수라고 치면은 뭐 오만 소리가 많죠. 오만 소리가 많아요. 왜냐면 여러분들 뭐 개수 검색해 보면 오만 내용 다 나와. 뭐 작은 물이라느니 뭐 작은 음이라느니 뭐 물방울이라느니 시냇물이라느니 이슬이라느니 뭐 오만 종류 많습니다. 오만 종류가 많아요. 거기다가 자월에 시작됐으니까 얘는 또 찹다 춥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성격이 나쁠 것이다 뭐 냉철할 것이다 냉혈할 것이다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죠. 본인들이 뭐 공부를 그렇게 했다면 물론 이 사주에서 직접적으로 보이는 뭐 병화나 정화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좀 밝거나 긍정적인 부분은 좀 드물 거예요. 기본적으로 성정상 뭔가 진취적이고 향상심을 갖고 있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, 다른 사람들의 이제 반응, 눈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, 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되죠. 지지에 뭐 자유파가 있든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음, 뭐 개수위반이라고 해서 한 가지 성격이 있지는 않아요. 음, 개수일간도 밝은 성격도 있고 까칠한 성격도 있고 뭐 무거운 성격도 있고 아니면 활기찬 성격도 있고 다 그래요. 개수일간도 그런 것들은 음, 그런 게 아닌 거죠. 신경 쓸 내용이 아닌 거고. 다만 이제 공통적으로 조금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개수일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시다고 치면 어, 사람을 좋아해요.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해요. 그럼 어떤 식으로 좋아하느냐? 음,
스킨십 같은 걸 좀 좋아하는 성격이에요. 나랑 코드가 맞고, 또 내가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뭔가 같이 한다.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, 결혼하기 전까지 보면은, 이 개수일관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 전까지 보면은 이제 그,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, 이런 게 이제 많거든요. 음. 근데 그게 결혼을 한다든지 연애를 하다 보면 자꾸 그게 충족이 안 될 수 있잖아요. 자기가 생각하는 연애 방향이나 사랑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을 수가 있죠. 또는 결혼 생활이라든지.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자꾸 그 처음에는 그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처음에는. 근데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생각은 안 해요. 그게 이제 문제가 문제인가요? 여기서 있는 게. 해결은 하려고 드는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게 그 사람을 떨쳐내면서 버리면서까지 그 상황을 바꿔야 된다. 이거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야. 그래서 보면은 개수 보고 이제 종속성을 좀 가지고 있다. 뭐 잘 안 떨어지려고 한다. 뭐 그런 말들이 나온 거겠죠. 근데 그것보다는 불만은 많아요. 그 상황의 자체에 대한 뜻대로 안 되면 불만은 많은데 그거 이제 그게 불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그 상황을 내가 박차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잘 못 먹어요. 음, 그래서 마음이 여리다는 말도 있는 거겠죠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개수일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 공통입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이상으로 꿈꿔왔던 사람과 만나서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보통 이 개수분들이 유망주는 잘 찾거든요. 개수분들이 유망주를 잘 찾아요. 근데 문제는 유망주라는 게 까봐야 되는 거잖아. 그죠? 깠을 때의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. 개수일관들의 공통사항이. 그러니까 유망주를 벗어나서 실제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성과가 좋은 사람을 잘 못 뽑아요. 어, 그래서 음, 사람을 만날 때 좀 잘 골라서 만나셔야 되죠. 연애할 때나 결혼 초기 때나 이 사람이 좋아한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저 사람이 뭔가 해야 될 시기에 제대로 꽃을 못 피우는 사람들과 연애를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그 뒷바라지를 다 해줘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개수일관 분들이 이제 가장 사람을 그러니까 이성을 만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내 눈을 믿지 마세요. 자기 눈과 감을 믿지 말고 전체적인 객관적인 면에서 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.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막 지질 짜면서 후회하지 말고 이 사람 괜히 만났어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막 그때 떠날 수 있었을 때 떠날 걸 그러지 말고 떠나지도 못하는 게 무슨 떠나요. 이별을 잘 못하는데. 그러니 처음부터 맺어지기를 잘 맺어져야 되는 게 개수일간이죠.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. 또 누군가 친구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동료가 될 때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. 음. 음, 개수일관들은 보통 이제 말을 하는 게 그때는 저 사람이 괜찮았는데 그때는 좋았는데
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. 그때는 괜찮았는데.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. 그럼 그 말이 뭐겠어요? 잘못 뽑은 거죠. 음. 재미난 건 자기가 그때 만나면서도 문제가 될 걸 알고 있었거든요.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.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. 사람을 함부로 끊어내지 못하니까. 그러다 보니 뭐 그냥 맞춰 살면 되겠지. 잘 이끌어주면 되겠지.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서 보통 그렇게 돼요.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하는 말은 내가 그때 왜 그랬지? 내가 그때 저 사람 왜 만났지? 이런 말들을 자꾸 하게 되죠.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니까. 그것도 일종의 이제 스트레스성 장애거든요. 그런 게 있으니까 조심을 하는 편이 좋죠. 또 이 말을 시작을 해놓으니까 뭐 오만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감별로 어떤 하느니 저떤 하느니 말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. 괜히 입을 열었으니까 이런 거 그냥 안 열어도 되는 건데